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 하위 80%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긴급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고 현금이 아닌 신용 체크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대선 주자들 사이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텐데요. 그동안 보수정당 경선에는 호남의 관심도 그리고 후보들의 관심도 덜했지만 이번 대선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3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1차 컷오프에서 8명을 줄이고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한 뒤 오는 11월 9일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선택권은 당원과 일반 국민이 나눠갔는데 호남 지역의 당원이 늘면서 경선에서 호남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그 호남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좀 좋은 분위기로 되고 또 이제 저희 당 그 후보님들 같은 경우도 호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원 증가보다 더 큰 변수는 여론조사입니다. 경선 단계별로 여론조사의 비중이 최소 50%에서 최대 100%가 반영되는데 여기에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호남의 여론도 반영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호남의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0.04%. 인구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비중이 10% 안팎이 될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 민심의 역선택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싸우기 쉬운 야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호남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들의 호남 구의 경쟁은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뜨거울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남 동북권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민주당 대선 주자들에 대한 지지를 잇따라 선언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의회 전현직 의장 10여 명은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 장을 열어갈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동북권 광역기초의원 20여 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낙연 전 대표가 광양항 활성화 등 동북권 발전에 전력을 다해왔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주목을 받았던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이 송전선 설치를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전선이 통과하는 7개 마을 주민들이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결사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포도면의 한 마을. 마을을 가로지르는 시멘트 도로 바닥에 흰색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송전선이 매설될 구간입니다. 고흥군이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들어질 전력을 수송할 지름 130에서 260mm의 지중관로 매설 허가를 낸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앞 도로에가 이렇게 라인이 그려졌길래 저 라인이 무슨 라인일까 하고 알아봤더니 뭐 15만 4천 볼트 그거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없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난데없이 날아든 소식에 인근 7개 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천막을 치고 프래카드를 만들어들며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고흥군은 현재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 주민들을 무시한 거죠. 가까이서 거의 한 10m도 안 되는 이 거리에다가 주민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 매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은 전자파가 암이나 백혈병, 종양 등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돼 있다며 마을을 우회해 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주택이나 사무실 주변에 고압 송전선을 설치할 경우 최소 30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발전기금도 필요 없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아니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강행하면 물리적으로 저희들은 막을 겁니다. 아니면 트랙터를 갖다가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업체 측은 산업통상자원부나 한전은 1.1m 이상 묻을 경우 전자파에 대한 위해성은 없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미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도 쓰고 있는 기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적절한 중재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거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생필품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우유 소매가와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관련 제품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사료 가격 인상 여파로 돼지고기의 가격도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올랐으며 달걀과 닭고기, 시금치와 마늘 등 채소류도 크게 상승해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부터 여수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판매 목표액은 지류형 205억 원과 섬섬 여수페이 카드형 10억 원으로 모두 215억 원 규모입니다. 여수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다음 달까지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회복 특별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전남 지역 모든 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18만 9천여 명으로 1인당 15만 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도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카드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한정했으며 학습자료 구입과 병원 치료, 체험 활동비 등에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에는 한때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지만 폐교가 돼버린 학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개인에게 매각된 폐교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교육청이 폐교를 직접 개발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중앙초등학교가 14년 만에 알록달록한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007년 폐교 이후 방치되던 학교를 교육청이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가꾸기 시작한 겁니다. 운동장은 계절에 따라 해바라기나 갓을 심어 정원으로 활용하고 건물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로컬 푸드 상점 등으로 쓰임새를 넓혔습니다. 60여 년간 주민과 함께했던 학교가 흉물로 남아 마음 아파했던 주민들은 학교의 변신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교입니다. 살려보려고 가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학교를 되살려준다는 것이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폐교됐던 순천 승남중학교 외서분교장도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10월까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춰 캠핑장으로 새롭게 바꿔 관광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내 폐교는 모두 695곳. 주로 개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 용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거나 그대로 방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청이 직접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개발하고 나섰습니다. 폐교를 지역민에게 다시 환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감 쉼터 조성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문을 닫은 학교 가운데 2024년까지 이처럼 주민 상생 공간으로 새롭게 모습을 바꾸고 있는 곳만 34군데. 흉물로 전락하던 폐교들이 다시 마을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용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로 외지인들의 발길이 뜸해진 신안 흑산도가 다시 관광객 맞이에 나섭니다. 천주교 역사 유적지와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서남의 최남단에 위치한 신안 흑산도 천주교 성당. 한국전쟁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을 위해 선교는 물론 교육과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해왔습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는 성당 인근 가족 호텔을 신도 연수 공간인 피정의 집으로 꾸리고 관광객을 위한 숙박 편의시설로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적 가치와 지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누구에게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 또 영성적인 휴식, 이 모든 것을 겸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작은 섬의 공원에 세계 20여 개국의 철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촌마을 종합 안내소로 쓰였던 건물은 세조각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신안 추포 비금간 연도교. 오는 10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둔 흑산공항까지 건설되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움과 비경 그리고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15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찾다 코로나19로 발길이 주춤해진 신안 흑산도.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오는 2023년까지 정약전 평화의 길과 흑산 성모공원을 조성하는 등 흑산도를 다도해의 대표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어제 속개됐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전두환 회고록 편집과 출판에 관여했다는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민 씨의 증인 출석에 대해 5월 단체 등은 민 씨는 문제가 된 회고록을 전 씨가 아닌 자신이 썼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논점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두환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순천과 광양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최소 올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제 요건을 충족한 곳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대출 규제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으며 지원 정책으로는 이들 가구에 대한 돌봄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가운데 구입주택 6억 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이며 대출이자 납부액이 월 최대 15만 원까지 최장 3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